모라 스푼 나이프 164번입니다. 이제 오른손 전용이에요. 어, 이쪽에는 날이 없고 이쪽에만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숟가락을 파내는 그런 나이프입니다. 그 저는 왼손잡이여가지고 이 칼은 사실은 한 번도 안 썼어요. 근데 방금 제가 연마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잘 깎입니다. 그 깎을 때 얘는 상당히 이쪽 지름이 적거든요. 그래서 계속 밀어버리면 칼이 박혀요. 그러니까 조금씩 파내고 칼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이거 동그랗게 파내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나무를 잘 깎는 칼을 어떻게 연마를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론적으로 예리한 날카로운 날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날카로운 날끝은 두 개의 면이 직선으로 반듯하게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난다 그러면은 이 날끝은 날카롭지가 않잖아요. 혹은 이쪽은 날카로운데 이쪽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날끝도 날카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면이 반듯하게 이렇게 만나야 되지 날카로운 날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원리만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날갈기가 모든 수공구에 날갈기가 쉽습니다. 칼이 됐든 대패가 됐든 끌이 됐든 심지어는 조각도 스푼 나이프 도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끼 같은 것도 날갈기가 쉬워요. 이 원리만 알면. 여기서부터 이제 좀 파생이 되는데 대패를 한번 볼까요? 대패는 이런 식으로 됐죠. 이게 이제 일본 대패는 이런 식으로 왼날이고 서양 대패는 여기에 고각, 다음에 기본각, 이중, 날끝 이중각, 기본각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양 대패나 서양 끌은 이런 식으로 이중각을 많이 줍니다. 일본 대패날을 연마할 때 여기 이쪽이 뒷날, 이쪽이 앞날이죠. 뒷날 내기를 잘하라고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뒷날 내기 잘해야 된다, 뒷날 내기 잘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뒷날 내기를 왜 잘해야 되냐면 대패날의 뒷날을 이렇게 보면 일본 대패 경우에는 이렇게 파져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파져 있고 날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면을 숫돌에 올려가지고 이제 뒷날 평을 잡는데 이 숫돌 예를 들어 이 움푹 파진 이 면이 없다면 서양 대패처럼 이게 없다면 전체 이 면을 다 평을 잡아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엄청나게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 대패의 이 뒷날은 강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이렇게 그 접세 구조예요. 강철, 연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강철을 숫돌에 밀어보면은 굉장히 힘들다 이 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옛날 이야기고 요즘은 숫돌이 하도 좋아가지고 서양 대표처럼 이렇게 판판하더라도 뒷날 내기 잘 해버려요. 잘 연마를 잘 합니다. 그리고 또 서양 대표 나올 때도 그 어지간해서는 대부분의 프리미엄급 대표는 뒷날에 이쪽 그 대패나 끌이 이쪽 평이 잘 맞아서 이미 나오니까 숫돌에 1000번 숫돌에 조금만 문질러주면 전체적으로 평이 잘 잡힙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일본 공구들은 이렇게 이 뒷날 쪽이 파졌는데 왜 파졌냐? 강철의 이 뒷날을 잘 내기 위해서, 손쉽게 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파주는 거하고 손쉬운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연마 면적이 적다는 겁니다. 연마 면적이. 이쪽만 이렇게 연마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마 면적이 좁으니까 빨리 연마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넓으면은 이게 전체가 홈에 파져 있지 않고 전체를 다 평을 잡아야 된다. 그럼 어느 한쪽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아마 죽음일 겁니다. 그걸 다 연마를 해내려면. 서양 대표는 어떤 트릭을 쓰냐면 이 뒷날 전체를 이렇게 돼 있으면 뒷날 전체를 다 평을 잡는 게 아니고 날 끝 쪽에 5mm 정도만 평을 잡아버려요. 5mm 정도만 뒷날을 매끈하게 이렇게 갈아준다 이겁니다. 숫돌이에서 이게 숫돌이다 그러면 날을 이렇게 놓는데 이 부분을 이 머리 쪽을 약간 들어가지고 날 끝쪽만 숫돌에 이렇게 닿게끔 해서 5mm 정도만 갈아버립니다. 혹은 이쪽에다가 10cm 철자가 0.5mm예요 두께가. 철자를 깔고서 이제 왔다 갔다 해버리면 숫돌이 이런 방향이라면 이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 날 끝쪽만 연마가 되겠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마 면적이 좁아야지 예리한 날 끝을 만들기가 쉽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음영이 날카롭게 만나야 되니까 이 부분은 날 끝 쪽은 반드시 직선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쪽이 날이 잘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대표 경우에는 자 뒷날에 대한 거는 설명을 드렸고 앞날을 한번 보죠. 일본 대표는 이중각이 없어요. 이 정도 이 넓은 면적을 다 앞날을 가려야 됩니다. 이쪽이 아마도 일반적으로 이제 이 각도를 몇 도로 연마를 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한 10mm에서 15mm 정도 될 겁니다. 이 면적이 10에서 15mm 되는 이 면적을 반듯하게 연마를 해야지 이 날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대표는 연마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연마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이쪽 연마 면적이 넓으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일본 대표도 이중각 족벌이라고. 이 이중각을 이쪽에 날끝에 0.5mm 정도만 연마를 해버리면 고각으로 연마해버리면 굉장히 날카롭게 됩니다. 근데 0.5mm를 어떻게 이게 숫돌에 있으면 0.5mm만 이렇게 닿게 될 건데 이렇게 되겠죠. 이 면을 어떻게 숫돌에 정확히 안치시키느냐. 호닝 가이드예요. 호닝 가이드를 이용하면 이 각도를 일정하게 맞출 수가 있으니까 호닝 가이드 물려가지고 일본 대표도 날 끝쪽만 0.5mm 정도 이중각을 줘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닝 가이드를 이용한다는 전제로 맨손갈기로 0.5mm 이중각 주는 거는 저도 못합니다. 그 각도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호닝 가이드를 이용하면 이제 그 각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손쉽다 이 말이죠. 자, 서양대표 날을 보면 서양대표나 끌을 보면 이렇게 날 끝에 이중각이 되어 있어요. 그 일요 대표 교실에 와보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이쪽 면 연마할 때 이쪽이 이제 기본각 쪽이죠. 항상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쪽은 25도로 출시되고 날 끝은 이쪽 각은 30도 혹은 35도로 연마를 해줍니다. 이 기본각을 연마할 때는 다이아몬드 숫돌이나 아니면 초볼 숫돌로 막 밀어버립니다. 이쪽은. 왜? 이쪽 면은 나무를 깎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태양 대표는 기본적으로 올드 대표는 2mm, 최근에 나온 거는 3mm인데 3mm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다이아몬드나 초벌숫돌로 마구 밀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이중각을 없애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안 걸려요. 이 면을 연마하는데 불과 한 5분 정도면 이쪽 면이 다 연마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날끝을 호닝 가이드를 30도나 35도로 바꿔서 날끝 쪽만 연마하면 이거 연마하는데도 통상 저는 1000번부터 12000번까지 전부 태워요. 1000, 2000, 흑막 경우에 5000, 8000
그다음에 마니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숫돌을 다 연말을 하는데도 5분이 안 걸립니다. 날끝 이중각을 연말할 때는 그 정도로 빠르다는 거예요. 연말 면적이 좁을수록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리한 날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면이 평면으로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연마 면적이 작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라나이프 164번 설명하려고 하면서 연마 방법 설명하려고 하면서 좀 약간 엉뚱하게 지금 빠졌는데, 이게 똑같아요. 이 원리가 그대로 모라나이프에서도 스푼나이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갈고리 구조로 돼 있죠. 그러면은 이쪽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쪽이 이제 안쪽이죠. 통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뒷날입니다. 뒷날이고, 반대편이 이쪽에다가 날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쪽이 이제 앞날. 이 앞날만 열심히 갈아야 됩니다. 이 스푼나이프 사가지고 이 앞날 쪽만 뭐 사포에 갈든 숫돌에 갈든 열심히 갈아내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날만 갈면. 제일 먼저 모라 스푼나이프를 딱 구입을 했다 그러면 첫 번째 해줘야 될 게 이쪽 뒷날 갈기입니다. 제가 한번 뒷날 보실까요? 거울이에요. 굉장히 바짝바짝거려요. 그래서 뒷날을 잘 갈아주고 그 다음에 앞날을 갈아야지 날카로운 날끝이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뒷날을 첫 번째 갈아주고 앞날을 갈아주는데, 뒷날 가는 거는 좀 연마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래서 이따 실질적으로 제가 데모 보이는 거를 보면서 하면은 금방 뒷날은 어렵지 않게 잡을 수가 있고요. 왜냐? 이쪽이 평면이잖아요. 뒷날은 평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앞날을 보면 단면을 스푼나이프의 단면을 잘라보면 뒷날은 이렇게 돼 있고 날이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쪽 부분이 약간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이만큼 돌출이 되어 있어요. 돌출된 이유는 뭐냐면은 숟가락이 둥그렇잖아요. 숟가락이 이렇게 깎아낼 때 이 면이 이렇게 둥그렇게 파인다 이겁니다. 여기가 둥그러야지 나이프가 이렇게 잘 돌아가거든요. 마치 남경대패 스폭세이브요. 스폭세이브도 바닥을 보면 판판하지 않아요. 약간 둥그렇습니다. 둥그러야지 곡선일 때 잘 깎아냅니다. 그래서 이쪽이 약간 돌출이 돼 있고 이쪽이 날이에요. 뒷날은 무조건 판판하게, 뒤편날처럼 판판하게 그 면을 잡으면 되고, 이 앞날에 이쪽에 이제 이쪽을 연마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불과 1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칼 전체가 또 이렇게 굽어 있잖아요. 둥그렇게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고, 이쪽에 날이 1mm는 더 되네요. 한 3mm 되네요. 3mm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3mm를 딱 숫돌이든 사포든 그 다음에 그 버핑 할 때 가죽 위에든 이 3mm만 정확히 숫돌에 닿게끔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스푼 나이프 연마가 이제 어렵다고들 어려워하시는데, 근데 연습만 조금만 하면 돼요. 요령만 가지고서 좀만 연습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연마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날끝을 이렇게 연마를 해버리면 날끝이 이렇게 둥그렇게요. 이쪽이 좁다 보니까 여기를 연마할 때 둥그렇게 이렇게 연마하면 날끝이 날카롭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뽑아줘야지
날카로운데 이렇게 둥그렇게 연마를 해버리면 절대 날카로운 날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각을 일정한 각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쪽에 그 일정한 각을 유지해 주는 게 좀 어렵긴 한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뒷날 내는 방법이요. 뒷날은 어떻게 내냐면 이 둥그런 부분에 뒷날을 먼저 내야 되는데, 그 모라 나이프는 처음에 출시될 때 상태가 굉장히 좋게 그 마감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마감이 돼 있는 상태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쪽 그 뒷날 부분이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건 천번 사포인데, 천번 사포를 이렇게 둥그런 봉에다가 끼우고서 이 안에 끼우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면은 이 사포가 뒷날에 연마하는 게 보이거든요. 연마되는 게 보입니다. 그라인더 자국이 이제 없어지고 그 사포가 갈아낸 그게 보여요. 그거를 무턱대고 계속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몇 번 이 정도 연마하고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과연 잘 갈고 있느냐.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이쪽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날 끝쪽만 이렇게 갈아버리면은 그거는 복구하기가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판판한데, 이 판판한 면에 딱 밀착을 시켜서 이쪽을 이렇게 돌려주면서 이 뒷날도 반듯하게 나도록 그렇게 연마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뒷날 끝쪽만 연마를 해버리면 그거는 절대 날카로운 날이 안 만들어져요. 왜? 고각이 돼버리잖아요, 연마 각도가. 그래서 이 뒷날은 반드시 판판하게 해야 된다. 이 날 끝에 어떤 연마 각도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바닥하고 일본 대패 뒷날 혹은 끌 뒷날처럼 이쪽이 판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봉을 가지고서 여기서 돌릴 때 이렇게 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이 뒷날 면하고 판판하게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천번사포로 이제 한번 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도핑이에요. 도핑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둥그런 봉에다가 가죽을 붙였어요. 접착제로 가죽을 붙인 다음에 청봉 있죠, 이 청봉을 가죽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사포로 했던 작업하고 똑같이 해줍니다. 계속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점점 광이 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광이 날 때까지 이렇게 봤을 때 내 얼굴이 보일 때까지 이거를 돌려가지고 뒷날을 잘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자기 얼굴이 보이면 그걸로 이제 뒷날 내기는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앞날을 보면 이쪽에 연마 각도가 있어요. 여기를 연마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쪽을. 이게 한 지금 3mm, 4mm, 3, 4mm 지금 되는데, 여기를 일정하게 연마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도 연습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나이프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긴 막대에 사포를 붙여요. 역시 마찬가지로 1000번이면 됩니다. 다른 더 거친 숫돌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 연마 시간을 좀 단축을 시키려면 1000번, 한쪽에는 1000번, 이쪽에는 2000번 그렇게 붙여주면 좋아요. 붙일 때는 목공본드로 그냥 붙여버려도 됩니다. 여기 붙이실 때 목공본드 바르고 사포를 바르고
그 다음에 무뎌지면은 떼내고 다시 그 오공본드 붙이고 바르고. 그래서 이렇게 긴 막대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요. 이게 잡을 때 이쪽에 이 막대가 닿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쪽에. 이게 막대가 짧으면 이렇게 되면은, 막대가 짧은 거면은 안 되는 거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밀 때 자꾸 놀아요. 이게 이 손목이 움직여 가지고 놀게 돼요. 그래서 긴 막대를 이렇게 잡으면 손목이 이렇게, 이 부분을 이쪽에 딱 밀착을 시키면 손목이 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처음에는 그 각도 세팅을 하기가 힘드니까 매직입니다. 문방구에서 팔아요. 이 매직을 가지고 연마면에 이렇게 칠해줍니다. 내가 연마해야 될 면에 이렇게 칠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 이거는 이제 본인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딱 잡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요. 밑에가 딱 닿죠. 이 손은 반듯하게 움직여요. 손은 반듯하게 움직여야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날끝이 이렇게 둥그렇게 연마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내리면.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움직이고, 이 나이프를 잡은 이 손 있죠. 이 손이 각도를 맞추는 거예요. 연마될 각도를. 이렇게 되면은 날끝만 연마가 돼버릴 거고, 이렇게 너무 높여버리면 이 엉뚱한 위쪽이 연마가 되겠죠. 그래서 날 각도를 임의적으로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한번 밀어봐요. 이렇게. 지금은 날 끝쪽만 지금 딱 걸렸습니다. 너무 고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손을 전부 눕혀야 돼요. 자,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걸렸어요. 그러면 그 각도가 연마 각도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다 갈렸잖아요. 이쪽 날 끝쪽만 그 검정 매직이 없어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없어졌어요. 이 각도가 딱 이 연마 각도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직을 가지고서 그 각도를 딱 인식을 한 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근데 한쪽만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 날이 둥그러니까 약간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둥글게 나가면서 이렇게 연마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이 한쪽만 계속 해버리면 거기가 연마돼 가지고 날 끝이 반듯하지 않고 그쪽만 더 들어가 버리겠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밀면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얼추 절반 정도 이렇게 연마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듭니다. 들어서 이제 위쪽도 똑같아요. 방법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이쪽은 너무 이쪽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잡고 당기면서 이렇게 연마를 해주면, 보시면은 아까 날 끝에 까만 매직 칠해놨는데 그 부분이 다 없어졌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첨번사포로 연마를 쭉 합니다. 그러면 그걸 한 번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번 딱 하고 나서 처음에는 한 번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매직으로 칠해가지고 또 한 번 해주고, 쭉쭉쭉쭉 한 다음에 끝까지 갔으면 다시 한번 매직 발라서 또 쭉쭉쭉 해주고, 끝까지 이렇게 돌려주고 다시 매직 칠해서 해주고, 그거를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 대펜날하고 똑같아요. 이쪽을 이렇게 만져보면 버가 넘어옵니다. 날러미가 생겨요. 이쪽에 날이 너무 와가지고 까끌까끌하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만져집니다. 그게 안 넘어왔다 그러면 연마가 덜 된 거예요. 그게 넘어올 때까지 계속 이 작업을 반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1000번 정도면 저는 1000번 한 다음에 그냥 도핑으로 들어가는데, 본인이 그 시간을 좀 단축하고 싶다거나 하면은 2000번 사포, 여기는 1000번, 여기는 2000번 해가지고 2000번 사포로도 또 같은 작업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버가 생겼다. 버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디펜날도 연마할 때 날러미가 생기면 그 날러미 떨궈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 봉을 가지고 아까처럼 똑같은 작업을 해줍니다. 근데 아까처럼 그렇게 많이 해줄 필요는 없고 날러미만 떨구면 되니까 가볍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한번 디펜날하고 똑같이 한번 뒷날을 내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사포 들고 뒷날 낼 필요 없어요. 그거 내면은 안 됩니다. 처음에 뒷날을 완벽하게 거울처럼 경면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연마할 때 그 날름이 생겼다. 그러면 날름이 정도만 이렇게 돌려서 날름이 떨궈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버핑으로 들어갑니다. 버핑은 뭐냐면 아까 이 봉이요, 뒷날 낼 때 썼던 이 봉을 똑같아요. 방법은 이렇게 잡고 여기에 이제 그 청봉을 쭉 발라줍니다. 이렇게 바르고 이걸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매직을 칠해준 다음에 그 각도 유지, 각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렇게요. 얘는 반드시만 갑니다. 이 손으로 그 연마 각도를 조절을 해요. 이렇게 밀면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이렇게 돼 버린다. 그러면은 그 대형 사고예요. 이렇게 돼 버리면 날끝만 팍 갈아버리니까, 이렇게 갈아버리면 버는 금방 넘어오겠죠. 특히 이 사포로 할 때 이렇게 하면서 가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날 끝쪽만 쫙 갈려버려 가지고 굉장히 날이 고각이 되버려요. 그러면 그 고각으로 된 거 다시 판판하게 하려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밀어야 된다. 반드시 이걸 밀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가고 이 손으로만 연마 각도를 맞춰준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연마가 절반이 됐고 나머지는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황봉으로 하더라도, 청봉으로 이쪽을 연마하더라도 미세하게 날러미가 생겨요. 그러면 다시 이걸로 뒷날을 잘 정리해주고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한 번 더 앞날을 연마해주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날끝이 굉장히 날카로운 게 느껴질 겁니다. 티펜날하고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깎으면 잘 깎인다 해야죠. 잘 깎잖아요. 그리고 이거 깎을 때 한 가지 방법은, 너무 많이 깎으려고 하면 나무가 뜯기고 힘도 들고 그럽니다. 조금씩 숟가락 하나 깎는데 깊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깎아내야지. 욕심껏 그리고 이거 돌려줘야 되고, 욕심껏 그냥 팍 깎아버리면 박혀요. 이렇게 박히고 나무도 이렇게 뜯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돌리면서 조금씩
이렇게 깎아주면 됩니다. 연마 어렵지 않습니다.